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마이너스 1.16%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0.37% 하락 마감을 하면서 우려했던 대로 코스피는 결국 이 저점의 추세선을 깨고야 말았네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저점의 추세선을 여기서 이탈을 금요일날 시원하게 해버렸죠.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그래도 좋게 나오긴 했지만 뭐 이제 바닥론이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턴을 했던 건데 그런 기대 심리가 반영이 이미 좀 됐다고 판단이 되는 건지 일단 여기서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갭이 발생됐던 이런 구간을 한번 메꾸고 가격 조정 후에 또 지난한 기간 조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대형주들이 한번 이런 식으로 꺾이면. 그래서 코스피는 당분간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재미가 좀 많이 없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보시면 다우가 계속해서 이 박스의 전고점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번 뚫어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언젠가는 뭐 여기 전고점을 다시 여기 박스 하단 갔다가 뭐 올라오든지 이렇게 박스 진행되다가 언젠간 뭐 뚫어주는 시점이 오겠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나스닥이 뭐 계속해서 다우에 비해서는 강세를 보였었는데 언젠가 이제 다우가 여기 저항대를 뚫어주는 날이 오면 그때는 나스닥이 조금 쉬고 다우가 가는 그런 흐름으로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 증시도 다우가 이제 여기를 뚫어주면서 좀 나스닥보다 강한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 이제 코스피가 힘을 좀 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사실 코스피는 거의 관심 없죠. 저도 사실 뭐 이제 매매할 때 거의 코스닥만 중요시 보고 있고 오히려 뭐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로 수급이 쏠리지 않고 코스닥 쪽의 어떤 중소형주들로 수급이 쏠려주면 우리는 사실 오히려 좋죠.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습니다. 대형주 쪽에서 수급이 좀 쏠리지 않고 테마주나 중소형주 쪽에서 수급이 돌아주는 게 좋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꺾여주는 건 사실 우리 이제 단기 스윙 매매나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신호다. 일단 코스닥도 지금 저점 추세를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지켜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초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좀 해놓고 다시 돌아 나갈지 아니면 코스피를 뒤따라서 결국에는 추세가 이렇게 이제 깨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121선을 한번 터치하러 갈지. 왜냐하면 올 초에 사실은 너무 강했어요. 121선을 한번 이렇게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돌파를 해놓고 121선을 보통 이제 안착을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하고 돌아나가는 흐름이 정석인데 워낙 시장이 강했다 보니까 121선을 한 번도 터치를 하지를 않았어요. 지금 거의 6개월 넘어가는 시간 동안.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깨고 121선을 결국엔 한번 이렇게 터치하고 또 천천히 이렇게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좀 잡아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 키는 뭐 에코프로 애들이 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가 대망의 정말 황제주로 등극을 할 건지 100만 원을 돌파를 하고 안착에 성공을 할지 아니면 100만 원을 살짝 이제 돌파는 일단은 해줄 건 같아요. 시장 기대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완벽히 안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100만 원 위에서 조금 놀다가 좀 안착에는 뭐 실패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락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시장 뭐 코스닥의 단기 방향성도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에코프로가 만약에 100만 원을 돌파하고 안착하고 또다시 그 이상 시세를 내준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BM도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가 또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뭐 아무튼 최근에 시장에서의 어떤 수급의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같이 봐야 될 게요. 이제 에코프로가 100만 원 돌파를 목전에 두면서 2차 전지 관련 어떤 이제 테마에 대한 움직임도 다시금 좀 좋아졌고요. 그 중에서 금양이 어마어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 전고점을 또 돌파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00만 원 뭐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 금양도 아마도 이때랑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 뽑은 이 패턴이랑 여기서 뽑은 이 패턴이랑 좀 비슷하죠. 뽑고
하루 쉬고 하루 바로 이렇게 뽑았는데요. 아마 여기 이제 전고점 근처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전고점 근처에서 이 9만 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구간을 놓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다가 에코프로가 100만 원 돌파하고 안착을 하면 금양도 이렇게 전고점에서 비비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고요. 에코프로가 만약에 100만 원을 돌파하지를 못하고 좀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 금양도 요 근처에서 좀 이렇게 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일단 내일 최대 시장의 관심은 에코프로가 100만 원을 돌파를 하느냐 여부, 그리고 뒤따라서 금양 리튬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금양이 뭐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조금 비비고 있을 때 다른 리튬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올라와 주는지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눈에 뭐 가장 좀 괜찮아 보이는 거는 뭐 강원에너지도 끼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강원에너지, 그다음에 뭐 리튬 포스, 예전에 어반 리튬이었던 종목인데요.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지오리드 에너지도 끼는 좋은데요. 최근에는 조금 그렇게 강한 생각은 좀 안 들어서 지금 강원 에너지가 보시면 목요일 날 만들어놨던 양봉을 지금 이제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강원 에너지가 만약에 금양을 뒤따라 탄력 있게 움직여줄 종목 중에서는 가장 유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이 리튬 관련주로 요때 이제 움직임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얘도 전고점을 여기서 한번 넘겨놓고 한번 밀고 다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뭐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얘도 지금 52주 신고가인가요? 완전히 신고가죠. 거의 굉장히 오래전 2006년에 만들어놨던 고점이기 때문에 뭐 신고가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지금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사이언스도 같이 리튬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스코이들은 죽을 것 같으면 살아나고 갈 것 같으면은 밀고 이런 패턴이 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도 제가 요날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이 고점을 재돌파하게 되면 이때는 아마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멘트를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금요일날 여기서 한번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17,500원 여기죠. 이 가격. 다시 17,500원을 재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한번 시세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밀린다고 하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21선 지지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1파, 그 다음에 2파, 지금 3파의 어떤 피날레 슈팅을 한번 주느냐 그런 기로 안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주고 마무리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여기 전고점에 딱 갖다 붙여놨습니다. 금요일날 굉장히 차트 예쁘죠? 40만 원이라는 가격이고요. 요때 전고점이고,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고점을 한번 터치하러 갈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좀 작용할 수 있겠죠. 뭐 월요일날 갭 띄우고 이렇게 바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한번 하루 정도 이렇게 좀 밀었다가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지,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를 돌파하면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 기대 심리를 가지고 움직임이 나올 거니까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런 21선을 다시 안착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거든요. 안착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지 봐야 될 거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금 박스권 진행 중인데, 박스권에서 여기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 얘도 여기 정고점 2만 원, 3만 원 구간까지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기대 심리가 충분히 있다. 포스코 관련주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에코프로 BM, 리튬, 그리고 포스코 요 정도. 그리고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애경케미칼. 얘가 이제 시장에서 한때는 제2의 에코프로로 갈 수도 있는 종목으로 굉장히 이제 유망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개별주 느낌이긴 하나, 여기서 이제 다시 좀 잡아주고요. 금요일 날
쑥이 좀 들어왔고, 여기서 지금 21선을 만약에 얘가 돌파 후에 안착하고 이렇게 돌아나가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여기 전고점을 또 돌파로 진행이 될 수가 있죠. 얘도 끼도 괜찮고 시장 관심이 꽤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요. 애경케미칼 좋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코스모 신소재랑 코스모 화학 애들, 그러니까 폐배터리 이쪽이죠. 그래서 폐배터리 쪽이랑 순환매가 그러니까 계속 돌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리튬, 금양, 그 다음에 폐배터리, 코스모 형제들, 이런 식으로 지금 순환매가 계속 또 돌아주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애들이랑 같이.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목요일 날이죠. 수급이 한번 싹 들어왔다가 약간 하루 만에 거의 오른 거를 반납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발성으로 한번 들어 올렸다가 죽일 것인지, 한번 그냥 수급 들어오고 다시 조정받고 뭐 이제 2차전이나 반도체 섹터 애들이 또 약할 때 한번 자동차 부품주들이 힘을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뭐 이제 성우하이텍이나 이런 애들은 이미 이제 시세를 좀 뽑았고요. 서현이와도 어느 정도는 전고점 넘기면서 뽑아놓고 조정,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는지 봐야 되겠죠. 코리아 FT, 삼보모터스도 이런 구간 안에서 지금 뽑고 조정, 다시 이렇게 여기 전고 돌파로 가는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뭐 섹터는 지금 2차 전지랑 자동차 부품 정도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일단은 저는 조금 이제 좀 더 지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을 가지고. 얘네가 어찌됐건 이제 삼성전자가 한번 꺾였기 때문에 수급이 재차 들어오기에는 조금 조정 구간을 거쳐야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아주 그렇게 시장에서 핫한 큰 힘이 들어오기는 지금 시장 분위기상 조금 힘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들은 이수페타시스가 뭔가 좀 큰 조정이 나왔을 때 뭐 투매를 잡는 정도의 매매를 관심권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 투나노 뭐 요런 애들, 이런 가격대를 좀 넘겨주는지. 반도체 섹터 좀 약했는데 마이크로 투나노는 좀 잘 버티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가온칩스도 요런, 여기 넘기면 이제 신고가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체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뭐 반도체는 지금은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고 있진 않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조금 볼만한 테마가 좀 생기는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보시면은 최근에 뭐 삼전이나 에코프로 애들이 오르면서 시장 수급이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쏠렸고, 거기다가 신규주들로 수급이 완전히 이제 쏠리는 그런 이제 흐름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한 1주에서 2주 정도 테마 장세가 살짝 좀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이제 뭐 신규주도 막 그렇게 지금 이번 주는 7월 13일 DB금융 스펙 11호, 14일 필에너지 이렇게 상장 있는데요. 뭐 아마 그래서 얘네들 상장하기 전 월화수 요 정도는 테마 쪽으로 수급이 괜찮게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얘네들 상장하면 이쪽으로 또 수급이 또 쏠리니까요. 또 테마 조금 약했다가 다시 요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주말 동안에 있었던 뉴스도요. 지금 메타에서 새롭게 이제 트위터의 대항마로 내놓은 스레드가 16시간 만에 뭐 3,000명, 하루 반 만에 7천만 명이 3천만 명, 7천만 명이 지금 가입을 해서 곧 1억만 명을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뉴스 있었고요. 요게 주말 동안에 있었던 뉴스 중에는 가장 좀 시장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핫한 뉴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YG버즈, 모비데이즈 두 종목이 이제 처음에는 시간의 상한가 가면서 관심을 모았다가 YG버즈가 상한가를 닫아주고요.
그다음에 종목들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FSN, EM넷, 한국정보인증은 와이즈버즈의 최대 주주죠. 그리고 뭐 카페24 이제 아직 이제 수면 위로 많이는 올라오지 않은 종목 관련주 중에는 그러니까 스레드 관련주 직접적인 관련주라기보다는 예전에 이제 메타 관련주로 한 번씩 엮였었던 종목들도 제가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뭐 나스미디어나 비트나인, 인크로스, 뭐 스코네 얘네들은 이제 차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네, 일단은 그냥 넣어놓고 참고만 하는 거죠. 그다음 뭐 대장은 와이즈버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쉽게 죽을 만한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애플페이나 바이든 전국 초고속 인터넷 요런 테마에 비하면 훨씬 급이 높죠. 얘네는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시세 뭐 주고 또 하루 이틀 조정 받았다가 아까 이제 1억 명 돌파했다라는 뉴스 띄우면서 한번 또 슈팅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레드 테마는 다음 주 가장 주목해야 될 테마 중 하나. 그리고 또 당연히 재건 테마는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재건 테마 이제 죽어 있을 때도 제가 그나마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시 살아날 만한 테마로는 재건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멘트를 제가 한번 드렸었죠. 한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그래서 지금 뭐 다산 네트웍스 상한가 들어갔고요. 다산 솔루에타, RBK 그룹 그리고 삼부토건이 다시 1파 지금 2파 정도만 나왔거든요.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은 아마도 3파까지 한번 꼽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마 전고점에서 또 이렇게 가다가 돌파하면서 3파까지 이렇게 시원하게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재건주들은 뭐 재료도 너무 좋고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장에서 A급 테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예전에 이제 뉴스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7월 달에 우크라이나 이제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날짜를 아마 아직까지는 안 정해졌는데 날짜를 잡을 걸로 기대될 수 있는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르면 7월이라고 제가 뉴스를 봤으니까 7월일 수도 있고 8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날짜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날짜가 만약에 정해지면 그때 얘네들이 한번 싹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이랑 같이 움직이는 DYD나 그다음에 지금 SY도 움직임이 괜찮죠. 다시 1파 이렇게 2파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움직임이 좀 좋았던 애가 하나 있었는데 왜 빠져있지? 시노펙스였던가요? 맞죠. 예, 시노펙스, 자연과 환경 이런 애들도 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시노펙스는 금요일날 종가 전고 돌파해놓고 마감했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종목. 지금 이제 재건주들은 얘네들이 좀 그래도 관심이 있고요. 나머지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현대에버다임이나 데모 요런 애들은 제가 이때 현대에버다임 말씀드릴 때도 얘는 여기 넘기는 거 확인해야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멘트 드렸습니다. 요 날인가? 이때 방송이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꼭 보면 갈 것 같거든요. 여기 전고점 넘기고 갈 것 같은데 못 가고 밀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중요한 어떤 저항대나 전고점을 놓고 있는 종목을 공략할 때 정말 재료에 대한 확신이나 뭐 이 종목의 움직임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좀 비싸게 사더라도 이 전고를 돌파 안착 돌아 나갈 때 있죠. 이때 공략하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대에버다임은 여기서 이제 다시 뽑아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뽑아주고 요때 돌파를 하면 이때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이쪽 애들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마는 뭐 스레드랑 재건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뉴스 중에 제니 옐러 미국 재무장관이 방중했다가 빈손으로 좀 돌아왔죠. 그렇게 크게 뭐 성과 없이 그냥 오는 바람에 최근에 중국의 수출 제한 관련주로 움직임이 좀 있었던
갈륨, 뭐 게르마늄, 아르곤 가스 관련주들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좋은 결과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 관계에 개선을 이끌어내고 왔으면 얘네들이 약세를 보일 확률이 좀 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이 돌아왔기 때문에 수출 제한 관련주들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중에 STX가 제 눈에 뭐 가장 좋아 보여요. 여기 이렇게 전고점도 돌파를 시켜놨고요. 얘는 또 한번 움직이면 끼가 엄청 좋은 애라서 괜찮습니다. 시간에도 조금 뛰어났고 그래서 STX 그리고 한일화학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동국 RNS는 갭 띄우고 음봉 맞아 버려가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양봉을 채워준 흐름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RF 머티리얼즈나 코스텍시 얘네들도 지금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죠. 풍국주정은 워낙 조금 잡주 같은 게 좀 그런 종목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막 그렇게 땡기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STX랑 한일화학 요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관심 가질 만한 뉴스가요. 치매 관련 뉴스가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 관련주들을 좀 돌아봤는데 NK맥스 정도만 지금 추세가 좀 괜찮아 보이고요. 나머지는 영 그렇게 메디프론 한번 쐈다가 죽었고 비플바이오도 별로, 대화제약도 별로. 나머지는 차트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다 빼버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그나마 볼만한 건 NK맥스가 최근에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치매 관련주로서 약간 그냥 참고 정도만. 예. 지금 시장에 볼 게 많기 때문에 굳이 뭐 막 적극적으로 볼 만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뉴스 있어서 그냥 조금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신규 상장 일정이 있고 그리고 치매 뉴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회의가 16일부터 20일까지 있어서 두 가지 재료가 있으니 치매 관련주 NK맥스는 한번 봐보자. 그 정도. 그리고 7월 17일 날 흑해 곡물협정 만기일이죠. 요거 관련해 가지고 사료주들이 지금 뭐 거의 죽어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움직임이 나와줄까? 요건 뭐 그때 가서 조금 그러니까 한 17일이니까 그러니까 17일이니까 아마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부터는 움직임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료주가 만약에 이 이슈로 한 번 더 움직임을 준다라고 하면 그래서 수목 정도의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그 부분 아니면 뭐 금요일 날 뭐 시간에서 좀 띄운다든지 이런 시나리오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뭐 적극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네요. 예, 요 정도 재료 일정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한수원 폴란드 원전 본계약 체결 뉴스가 뭐 언제 뭐 나올 수 있을지 뭐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원전주들도 보시면 지금 G2 파워가 여기서 또 이렇게 보시면 또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만약에 13,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또 한번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이때처럼 이때도 이제 바닥을 계속 다지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돌파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G2 파워도 계속해서 볼 필요 있겠죠. 뭐 피코그램, 한전기술, 뭐 원전주들도 약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러고 있네요. 아무튼 G2 파워랑 그냥 관심 종목 정도 넣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뭐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고요.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뵐게요.